그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요. 천화동인의 그분은 정치인 그분은 아닌 걸로 파악된다. 그 정치인 그분은 이재명이고요. 그 700의 약정설에 이재명이 연관돼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데 녹취록을 들어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아줬거든요. 지금 물줄기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지. 이게 그 녹취록 속에 그분한테 700억을 약정했다라고 지금까지 선동했던 놈들은 반성을 해야겠죠. 고소고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녹취록 속에는 이재명이 없었던 거고, 근데 지금 저쪽에 이재명 반대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종수 중앙지검장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수사의 범죄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실은 뭐냐면은 유동규가 뭐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뭐 기획본부장 등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사 범죄에는 포함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인 그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 속에 들어있는 그분한테 700억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동규 때문에 이재명은 수사 범죄에 포함될 수 있어. 근데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 성남시청이나 뭐 경기도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이 사건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가 곽상도 아들이 50억 받았을 때, 지금 이 사건은 한 번 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이 이재명 아니라고 뭐 박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 이제 김만배 영장 청구 관련해서 김만배도 분명히 그 언론에 대고 그 말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관여 안 했다. 예를 들면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뭐 이재명의 연관성을 물어보니까 이재명 관여 안 했다. 그 얘기하면서 입장이 전혀 다른 게 아니 성남시에서는 개발이익 자기네들한테 가져가려는 상황이고, 그 자기네들은 성남시가 아니라 민간 쪽에 이익을 가져가려는 상황인데 이재명이 나를 왜 만나냐,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덧붙여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그 녹취록에 나온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훈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스컴도 방향을 확실히 틀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민간 업자들끼리 사실은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익을 나누기 전에 이제 뭐 비용 처리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뭐 3천억 나왔는데 내가 비용 얼마 들었어? 그러면 그거 빼고 뭐 이익을 나누든지 할 텐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서로 이제 논의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 벌어진 일인데 마치 그거를 물꼬를 계속 이재명 쪽으로 틀라고 하니까 무리수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증 편향이 있어서 결국은 또 이렇게 하면 이재명 잘 숨겼네 이거밖에 얘기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떠나서 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뇌물, 특혜, 배임 뭐 이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서 본질은 거기에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이재명, 그죠? 계속 그냥 사람들이 을. 잘 숨겼네 이런 프레임을 인디언 놓고 웃기는 거죠. 기우제처럼 지금 몰아서 왔지만 결국 아무리 왜 그라는 지칭 우리가 누구나 상상밖에 그분? 할 수 없는 그런 단어 속에도 그가 이재명이 아니라고 이제 해줬으면 그만해야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수사 방향이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싶은 방향들을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고 화천대유는 누구 거였느냐, 김만배 거라고 얘기했고, 그 김만배가 말한 그분 누군가 지켜주고 싶은 분이 불법이 있었느냐, 돈에 있어서 뭐 특혜가 있었느냐, 뇌물이 있었냐, 이 부분 조사하면 되는 부분으로 심플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이 보호해주고 아니라고 싶은- 이야기하면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김만배는 뭐 그분이란 표 뭐 700의 약정이 거기 있었네 없었네까지 이제 서로 말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면 이재명 관련한 보도는 빼야 돼요. 지금은 네,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까지 나왔으면 이제는 이재명 지사 관련된 거는 빼야지. 잘못해서 또 뉴스 나오거나 기사화하거나 하면 진짜 이거는 민주당에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단단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저번에 한번 윤건영 의원이 한 이야기처럼 이 사건이 잘 돌파가 되면 오히려 호재다라고 말했던 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또 그런 방식으로 공격했던 저쪽 사람들 이쪽 사람들 다 솔직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연관성 없다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유동규가 뇌물을 받았는데 그 이재명 측근 아니냐? 사과했어. 사람을 너무 이렇게 진짜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도 소위 말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최소 수백 명은 돼요. 그중에 한 사람이 비리 저지른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그 뇌물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받은 게 아니라 18년 이후 오래 지나서 2년 전,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2년 전에 가가지고
약간 뭐랄까 유동규가 이런 표현 이런 말 하잖아. 구걸하듯이 가서 받아온 걸 가지고 이게 왜 이재명 지사가 연관성을 잡아야 되는지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도 그 부분은 뇌물 받은 건 잘못이지만. 잘못이죠. 근데 이걸 이재명을 묶는 게 그러니까 좀 엄청 잘못인데 그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막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 이제 이쪽에 내가 키웠다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손 좀 줘. 네. 그런 맥락으로 약간 좀 이렇게 개평 얻듯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생각보다 이익이 너무 남은 거예요. 근데 어. 그 단계에서 나도 한 일이 좀 있잖아. 야, 좀 조금만 그렇지. 나눠 갖자 이런 야, 정도인 뻔히 거잖아요. 아는데 아니 뭐 이러면서. 솔직히 그러니까 뭐 누구 편 들려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사업에 성공을 했어. 정말 친했어. 예전에 알고 지냈어. 가가지고 나 용돈 좀 줘. 그 분위기인 거죠, 그쵸.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인 건데 이게 자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하고 같은 지금 뭐 시에 있거나 이재명 경기도에 같은 뭐 다른 뭐 직급에 있는 유동규가 가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재명하고 헤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상황에서 그냥 찾아가서 나 돈 좀 줘라고 말한 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엮는 것 자체는 진짜 이거는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대장동 관련해서 뭐 수사기관도 그렇고 관련자들도 그렇고 수사기관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련자들도 뭐 영장 쳐가지고 구속될지 안 될지 기로에 놓인 사람조차도 이재명이 관계자가 아니다, 이재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인데 언론은 계속 이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악의가 있다고밖에 판단 안 되기 때문에 예. 멈춰야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확 튀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되면 더 올라갈 아니 가능성이 내중은 높죠.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같이 신심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 이재명 교회 이재명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미안해서 찍는 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뭐 관련해 갖고 대법원에서 무죄에 가깝게 이제 정경심 교수가 나오면 진보 일부 블록에서는 미안해서 찍는 표도 있다니까요. 그 약간 그런 측면들이 좀 작동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이 게임은 끝났네. 지금까지 한 달 넘게 했던 게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가정하에 정치적 선동을 했고 저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막상 들어봤더니 그분이란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재명은 아니다. 검찰은 알고 있어 지금 누군지를. 저는 이미 청와대에서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도 대충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이 빨리 결론을 지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한 말씀 하신 것 같거든요. 당선 신분 이제 축하 메시지 이후에 검찰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종결해라, 수사를 종결해라. 이 얘기가 지금 뭘 털든 니들이 원하던 그 방향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다 아는 그쵸. 거예요. 검찰도 알고 경찰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역공 혹은 뭐 정정당당하게 또 말을 해야 되는 게 반대로 검찰 사주에서는 윤석열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녹취록에는 윤석열의 표현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다 없다 있으면 예를 들어서 SBS가 축소 보도를 한 것인지 MBC가 정상 보도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뭐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고 확신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저런 뭐 서울중앙지검장의 저런 발언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역으로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주장하는지 그게 뭐 법안 통과되고 임명하고 차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을 길게 느려 빼서 이게 혼탁하게 만들려는 전략 전술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해서 특검을 가자고 하는 그런 그런 준동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예. 이럴 때 저는 박영수 특검이 되게 고마워요. 여기 또 등장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특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그 이야기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소위 게이트라고 부르는 건에서 4분의 3쯤 벗어났어요. 나머지 부분 계속 파는데 유동규하고 이재명 연관성만 팔려 그러는데 유동규가 설사 뇌물을 왔다 치더라도 이재명한테 관계 없으면 게임 끝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이 더 열받는 게 그런 거예요. 국정감사를 하는데 서울대 총장을 모셔놓고 유은혜 장관보다 더 서울대 총장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5,600만 원 급여 받았다 그랬잖아요. 조국 장관이. 네.
그게 총 21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야. 22개월. 한 달에 200. 22,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육부 장관은 그거 과하다고 이야기했어. 서울대 총장은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국민의힘인데 얘는 정말 잔인한 놈들이에요. 지금 이재명 연관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로 그 막 50억 받고 막 그 대상자들이 다 자기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이재명을 끝없이 공격해가지고 아니 경기도 가가지고 성남시 자료 내놓으라면 어떻게 내놔 그거를. 경기도가 아무리 그 상위의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성남시한테 내줘라고 지금은 시장이 아닌데 그래놓고 쇼잉을 하고 있는 거야. 대장동 가가지고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 대장동 가가지고 언론사 기자들 데리고 가서 사진 찍으면서 이게 누구 땅입니까 하면서 계속 이재명 그려놓잖아요. 사과도 안 해 이 새끼들은. 조국 장관이 거의 작년 1월 달부터 올해 지금 9월 10월 달까지 받은 게 5,600만 원이면요. 대충 계산해 보면 자기들이 강의를 못하게 만들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그냥 그 직위 위해서 교수직은 유지하되 강의를 못하는 상황이거든. 요거를 5,600만 원 남들이 들으면 그게 일시불로 뭐 한 번에 받아간 돈인 줄 알겠어.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 200 정도도 안 되죠. 아니 하다못해 뭐 그 조민 양이 그 어머니 그 알바비로 받은 돈도 뇌물이 뭐라 그럴까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작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저는 민주당이 좀 강하게 그러니까 그 이준석 그 마스크라든지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 마스크에다가 뭐 하천대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진짜 거기다 대고 야 너는 뭐 니네들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민주당도 마스크에다가 그런 거 프린팅해서 좀 쓰면서 좀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마스크는 거의 입마개 수준이던데요. 나 입마개처럼 보이더라고. 뭔 특검이야 특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선 이겨보려고 하는 정치적 꼼수를 역사적으로 성공한 특검도 거의 없는데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특검 요구를 저렇게 이걸로 논란 갖지 말고 빨리 수사해라고 말한 게 그런 의미예요. 특검 논란 가지 말고 빨리 수사해라. 근데 그거를 마치 저 뭐 일부 이제 반 이재명 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재명을 지금 수사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수사할 건덕지가 뭐 있냐고. 특검이나 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잘못이 나와야 특검을 하죠.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특검을 해요. 사실상 수사를 원래 특검이 어떤 구조냐면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친정권적이거나 그래서 진실 밝힐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하게 잘못한 사람이 나와. 근데 잘못한 그 대상이 뭐 요권의 거물 정치인이거나 어마어마한 뭐 재벌 총수거나 해갖고 일반 경찰력이나 검찰력은 공정하기를 좀 기대하기 어려워서 야당이 계속 공세를 하면 특검이라는 것을 만드는 그 구조거든요. 지금 이재명 잘못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향한 특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거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경찰이 왜 본인들이 해당되는 수사에 대한 부분에 엄청나게 열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상 예전 같으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경찰도 나름의 그 실적을 올려야 되고 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내용들을 다 각각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잘 아는데 결국은 우리가 니들이 아무리 그림을 그려봤자 어딜 봐도 이건 빨리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슬쩍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에는 특검 불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포함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또 섰네요. 그러니까 고비를 2개 넘은 거예요. 곽상도가 돈 받은 거 드러나면서 아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인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 저기 보이잖아요. 천화동인 그분은 정치인 그분은 아닌 걸로 파악됐다. 이재명 아니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 계속 이재명 이야기를 꺼내고 듣고 싶어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인 그분을 워딩을 개인 이름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고 한 발언으로 느껴지네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보면 저게 사실이겠죠. 얼마나 네. 고민하고 저 말을 했겠습니까? 네. 저게 큰 쟁점이 될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재명이란 동명이인이 정치인인 사람 중에 하나
정치인이 아닌 사람 중에 하나 있나요?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 지금. 기자 중에 있어요. 채널의 기자 중에 이재명 기자 있잖아요. 독립운동가 중에도 이재명 지사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